2025년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포럼 대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김영두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담회는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차원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집합건물 관리 성공 사례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전문가분을 모시고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련된 성공 사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집합건물을 관리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우리 이영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일단 건물 현황을 먼저 화면으로 보시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영근 대표님께서는 지금 종로구에 있는 오피스텔의 대표님으로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관리인으로 대표자분으로 계셨던 건가요? 2015년부터 관리인으로. 2015년부터요? 네. 그럼 벌써 2015년이면은 한 10년 정도 관리인으로 근무를 하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종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제 대표자로 계시는 건데, 이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소유자이신 건가요? 소유자는 아닙니다. 소유자는 아니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 뭐 입점하신 분이나 뭐 입주자나 이런 것도 아니시고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관리인이 되신 건가요? 처음 시행사로부터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 근무 과정에서 모든 준공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다음에 관리 업무를 봐주고 복귀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착하게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처음부터 분양 때부터 관여를 하셨고 이 건물에 대해서 관리에 관한 그런 실무를 맡으셨던 분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집합 건물을 관리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집합건물법 자체가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전문 지식 같은 거는 얻으셨나요? 네, 원래 이제 부동산은 전공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그 지식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접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시민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집합 건물의 관리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또 갖춰서 이제 관리인 대표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입주민이 아닌, 보통은 이제 관리단의 대표자는 입주민이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입주민이 아닌 분이 이렇게 관리인이 되는 경우는 제가 봐도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변에 혹시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적은 없습니다. 그쵸. 저도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 흔하지 않은 경우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외부에 계신 분들, 이제 소유자가 아니신 분들이 관리인이 되는 경우 뭐 이렇게 흔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이제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이 대표자가 되는 게 어떤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에서 온 경우는 아니죠. 저는 계속 건물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에 관련된 지식이나 아니면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표로 선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외부에서 오셨다고는 하지만은 건물 초기부터 이 건물에서 관리에 관련된 일을 하셨으니까 뭐 거의 내부에 계신 분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외부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소유자가 아닌 분이 이제 관리인이 되신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혹시 또 어려웠던 점은 없으신 건가요? 네,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만약에 이제 다른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전문적인 이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관리단의 대표로 모시는 걸 원하는 그런 관리단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혹시 뭐 이런 점들은 좀 유의하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집합건물법에 보면 이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진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초빙을 하더라도 전문 지식을 겸비한
관리인을 선임하려면 지금 그 집합건물 관리사라는 그 민간 자격이 들이긴 하지만 네. 그런 제도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습득한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한다면 관리 운영에 더 집합 건물을 관리 운영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관리 대표자를 모셔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뭐 이제 집합 건물 관리사라든지 이런 자격증 같은 걸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 집합 건물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 관리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어떤 내용들을 좀 알아야지 건물에 관련돼서 또는 뭐 법에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아셔야지 이제 이 건물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뭐 혹시 생각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근데 집합건물법에 보면 관리인의 이제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적 자치 범위 내에서 규약을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그 규약에 보면은 이제 더 많은 권한과 의무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CEO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사서부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할 수 있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관리인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리단의 대표자가 되려면은 이제 그 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또 건축물에 관련된 그런 지식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보수 유지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그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견적을 받고 보수를 하는 것, 장기 수선 충당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다 건축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법이 많이 바뀌어서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집합 건물 점검 같은 경우도 집합 건물 관리 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보관하고 있어야만 그 점검을 받을 때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보통은 이제 관리인분이 입주민 중에 선출이 되면은 그럼 이제 그분은 뭐 일반적인 그냥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니까 관리소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관리단의 대표자가 되면은 그런 지식 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건물 관리가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겠네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관리인은 네. 지금 관리의 범위에 대해서도 보면 자치 관리가 있고 위탁 관리가 있고 도급 관리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급이나 위탁 관리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관리가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자치 관리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결제를 해야 되는 관리인분이 다 결제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관리인이 결제를 해야 네. 되니까 상근하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소장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이 계신 곳은 사실상 자치관리이지만은 대표님 스스로가 이제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신 분이니까 위탁 관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위탁 관리하고 그러니까 위탁 관리 업체의 전문성 같은 거를 이미 이제 대표님이 그 안에서 자치 관리를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의 네. 그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리인은 이제 그 인사서부터 전부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 다양한 자격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전문가분을 관리인 대표자로 모시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위탁 관리하는 경우보다 관리비는 어떻게 될까요? 뭐 비슷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건물 관리에 있어서 위탁보다는 그 자치 관리가 좀 저렴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관리인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관리소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관리인이란 부분의 보수의 관계도
규약이나 이제 집합건물법에도 보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공동주택처럼 입대위 회장이 이제 일정 그 판공비 같이 받는 것처럼 수당이나 그런 것처럼 수당이나 이런 것처럼 관리인도 그런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지급할 의무는 아니지만 지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을 겸비하기 때문에 그 관리인의 보수는 없고 관리소장의 보수로 이제 관리인 입장에서 그걸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리단의 대표자이시면서도 이 관리인이라는 게 하나의 그 직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 취업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은 전문인이 관리를 해야 집합건물이 활성화가 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입주민들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다른 종로에 있는 다른 오피스텔보다 관리비가 좀 저렴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나요? 처음에는 이제 관리비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그 비교 기준이 공동주택을 비교를 하다 보니 관리비가 이제 비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그 공개를 하고 열람을 시켜주면서 이해도를 높게 하고 그 의구심을 이제 해소시키는 방향을 갔더니 지금은 그런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관리비에 관해서 불만을 품으시는 분들은 입주민들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전문가분이 관리단의 대표자를 맡게 되면은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자치 관리이기 때문에 또 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표님처럼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제가 보기엔 또 인상도 좋아 보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실 분을 찾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런 적임자가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시 아카데미하고 그 한국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하고 그 한국집합건물진흥원에서 배출하는 집합건물 관리사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적임자가 아닐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니까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관리단의 대표자로 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야만 입주민들도 믿고 구분 소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에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영입해서 관리 운영에 힘을 실어준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은 이제 구분 소유자나 입주민들 중에서 이제 관리단의 대표자가 선출되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가 집합건물의 관리단의 대표자를 맡고 그럼으로써 좀 더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또 자치 관리를 통해서 비용 절감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대표님한테 또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이제 직접 이제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집합건물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과는 달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분쟁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입주민 간의 갈등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데 관리의 그 투명성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에 좀 바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지금 현재 이제 법무부에서 집합건물법이 법무부법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처럼 그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체계화 시켜준다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나 갈등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합건물법이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게 제공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적 자치만 처리돼야 되는 부분이 좀
한계를 느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공동주택법에서는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잘 잡혀 있고, 그렇죠. 또 이제 구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화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집합건물도 그런 안정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특별법이 좀 제정돼서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뭐 업무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어떤 매뉴얼 같은 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집합건물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대표님도 그런 업무 매뉴얼을 만드시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셨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관리단 집회가 이제 정기 집회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의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는 거는 집회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소집 공고 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참여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네. 결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 처리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대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이 이제 주민투표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집합건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효성이 좀 없는 정기 관리단 집회 이런 걸 꼭 1년에 한 번 하게 지금 집합건물법에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현실에 맞게 전자투표나 아니면 모바일 투표, 그다음에 서명결의소만으로도 집회가 꼭 열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정해진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거를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법제도에 의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집합건물의 관리는 뭐뭐뭐다. 뭐 성공적인 집합건물의 관리는 뭐뭐뭐다. 한마디로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관리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시설 유지나 아니면 이제 비용의 절감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사람과 사람, 이제 집합건물 사적 자치라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신뢰하고 그다음에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마디로 집합건물 관리란 성공한 공동체의 완성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공한 집합건물의 관리는 성공한 관리단의 공동체의 완성이다. 공동체의 완성이다. 네. 의미 있는 말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합건물이라는 그 건물 속에서 많은 입주민들이 서로 모여 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잘 형성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집합건물 관리의 가장 성공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제 집합건물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그 일반적인 형태 말고 또 이제 어떤 그 입주민이 아닌 전문가가 관리되는 형태의 성공 사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사례를 통해서 집합건물의 관리인을 외부에서 훌륭한 전문가를 모셔서 이제 집합건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대표님 모시고서 좋은 말씀 들어봤는데요.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대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